내 남자의 첩이 되었으나 어떤 남자도 그녀를 한자리에 머물게 하지 못했던 탕문화. 조선시대에도 남녀간의 사랑이 돈 때문에 갈라져 버린 일이 발생했었는데 권세 높은 양반이 첩으로 삼은 여인을 다시 돈을 받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당한 주인공은 바로 경이었는데 그녀는 원래 기생으로 기명이 탕문화였습니다. 예종 즉위년인 1468년 10월에 남이의 영모가 발각됐을 때 탕문화도 잡혀갔는데 남이의 기첩이 탕문화로 남이는 탕문화의 첫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예종은 남이의 옥사와 관련해 그가 소유하고 있던 처첩과 자녀를 공신에게 노비로 내려주었는데 탕문화는 신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생 출신 첩 탕문화는 궁궐에서 베풀던 연회에도 나간 적이 있으므로 흥양군 신호는 그를 집안 노비로 부릴 수 없다고 해서 관비로 정속되었습니다. 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2월 8일 개사 첫 번째 기사 1469년 명성화 5년 신운에게 하사해준 기생 탕문화를 지내 관비로 정속시키게 하다. 흥양군 신운이 아뢰기를 전일에 하사받은 난신 남이의 첩 탕문화는 어전에서 정제를 하던 자이므로 신이 감히 가비로서 부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앞서 기생 월중매와 초유갱 등이 난신의 첩들로서 모두 다 본역에 그대로 정속되었으니 청컨대 이를 개정하소서 하니 의금부와 장례원에 전지하기를 신운에게 하사해준 기생 탕문화는 그대로 지내 관비로 정속하라 하였다. 신운이 탕문화는 임금을 모시던 궁녀였으므로 감히 계집종으로 부릴 수 없다고 하자 예종은 이를 받아들여 관비로 정속하라고 명해 탕문화는 이렇게 두 번째 남편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경희로 바꾸었는데 이름을 바꾸면 팔자가 달라진다고들 보통 말하기에 앞으로 세상살이가 달라지리라 기대했습니다. 미인이었던 그녀는 쉽게 혼처를 구했는데 강양군 이축이 경희의 미색에 홀려 궁녀 출신인 것도 개의치 않고 첩을 삼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했지만 이축은 개의치 않았는데 그는 왕실의 친인척으로 이축의 어머니가 바로 인수대비의 언니였으며 그를 잘하고 잡기에 능해 후원해서 왕을 모시고 활을 쏘는 등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종 13년인 1482년에 당시 조정에서 출세를 거듭하던 실세 윤은노가 이를 버렸는데 안하무인격으로 권력을 휘두르던 그는 이축의 첩이 아름다운 것을 알고 빼앗아 자기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이축은 감히 그와 맞서지 못했는데 자신도 궁녀였던 경희를 간통의 첩으로 삼았기 때문에 도덕성을 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성종실록 198권 성종 17년 12월 21일 임진 네 번째 기사 1486년 명성화 22년 사헌부에서 첩을 빼앗은 당양위 홍상과 좌승지 윤은노를 추국하라고 아뢰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당양위 홍상은 명산정 이금정의 첩기 연경비를 빼앗아 간통하였고 좌승지 윤은노는 강양군 이축의 첩 탕문화를 빼앗아 간통하였으니 모두 지위가 높은 재상으로서 법으로 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음란, 방탕하여 거리낌 없이 풍교를 크게 무너뜨렸으니 청컨대 직첩을 거두고 추국하소서 하므로 명하여 축과 금종을 불러서 홍상고 윤은로가 첩을 빼앗은 연유를 물으니 죽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탕문화를 첩으로 삼아 집에 데리고 있은 지 이미 오래인데 지난해 5월에 버리고 수세를 주었습니다. 하고 금정은 아뢰기를 신은 병 10년부터 연경비를 집에 데리고 있었다가 금년 정월에 버렸는데 다만 수세를 주지 아니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금정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사헌부의 추안을 보건대 맹인 지복의 공사에 이르기를 명산정이 제게 이르기를 첩기 연경비를 당양위에게 빼앗겼으니 내가 나를 위해 첩을 중매하라 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잘못된 것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천일 밑에서 신이 어찌 숨김이 있겠습니까? 신은 다만 지복에게 말하기를 내가 첩이 없으니 내가 중매하라고 하였을 뿐 다시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복이 홍상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여 교묘히 망령된 말을 꾸며 맞추었으니 그것을 사간원으로 하여금 고문하여 아뢰게 하라. 하고는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탕문화와 연경비는 모두 남편에게 버림받은 바가 되었고 강행군은 또 기별한 글이 있으니 빼앗은 것으로 논할 수 없다. 그것을 국문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윤흥로는 초방의 족친으로서 후설의 자리에 있으며 홍상은 자신은 공주에게 장가들고 아비는 의정이 되어 부귀와 권세로 위엄이 한때를 움직였는데 사헌부에서 들어 탄핵할 수 있었으니 강화한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이를 만하다 하였다. 그런데 경희와 2년쯤 부부로 살짝 그만 실증이 나버렸는데 윤은로의 애정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정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그는 경희를 있는 듯 없는 듯 대했으며 때로는 모질게 구박해 눈물을 빼게 만드는가 하면 새로운 첩을 구해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살을 맞대고 살았는데 정도 없이 경희를 전 주인에게 다시 넘겼던 것입니다. 새로 얻은 첩이 기거할 집이 없어 돈을 받고 넘긴다는 게 이유로 천첩은 물건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경희는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윤은로는 동지중 추부사라는 높은 벼슬에 있었는데 이렇게 높은 신분의 윤은로를 경희가 사헌부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11일 무진 4번째 기사 1494년 명 홍치 7년 관비인 첩경희가 동지중 추부사 윤을로를 헌부에 고소함에 먼저 경희의 죄를 바로잡게 하다. 동지중 추부사 윤을로가 벌인 첩인 관비경희가 윤을로를 헌부에 고소하기를 10년 전에 중추가 비를 첩으로 삼았다가 2년 뒤에 나를 본가에 팔아서 면포 158필을 받았습니다. 중추는 시인 문장수 정막동으로부터 면포 각각 50필을 빌려 중부 정선방에다 집을 사서 살았는데 그 뒤에 반인 박영생으로 하여금 사제감에 납부할 진주의 대구어를 방납케 하여 면포 8동을 얻어 100필은 문장수 정막동에게 상환하고 그 나머지 면포는 박영생의 대구어의 값으로 쓰게 하였으니 집을 산 자금은 모두 비가와 박납 면포이고 중추의 집 물건이 아닙니다. 중추가 전년에 나를 버리고 우리 집을 빼앗으려고 꾀하여 다방면으로 침유함으로 분간하여 주도록 빌어 사헌부에서 안엄하였으나 박영생 등은 모두 직추하지 않으니 형추하기를 개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흥로는 전에 2조 참판이 되어 박납으로 비방을 받았으니 윤흥로가 비록 용련하나 반드시 다시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희는 본시 창녀이다. 조사가 비록 창기에게 사사로이 하면 옳지 못하나 누가 이를 첩이라 하지 않겠는가. 여러 해를 동거하였으니 부첩의 분수가 이미 정해졌거늘 바로 감히 헌부에 고소하여 함해하려고 도모하였으니 그 풍교의 관계됨이 크다. 한성부로 하여금 먼저 그 죄를 바로잡게 한 뒤에야 분간함이 옳겠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경희는 곧 경기 탕문 아이다. 종실 강양군의 첩이었는데 윤을로가 귀환하여지자 교만하고 거만하여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삼으니 강양군이 다툴 수가 없었다. 윤흥로는 본시 가정교육이 없는 데다 또한 학식마저 없었다. 오직 이익만을 도모하여 승지가 되고 2조 참판이 되니 페레어 포절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다. 또 박납으로 재화를 얻어 집을 사서 탕문아에게 주어 살게 하더니 이에 이르러 사랑하는 마음이 사그라지고 뜻이 쇠하여 또 소첩을 얻어 탕문아의 집을 빼앗으려고 하니 드디어 탕문아가 고소하게 되었다 하였다. 박납이란 산출되는 토산물이 아닌 곡물을 바쳐야 할 경우 납공인들의 곡물을 대신 바치고 그 값을 갑절로 불려받던 일을 말합니다. 윤은로는 공신이나 관료를 따라다니면서 몸을 보호하던 병조림반인 박영생으로 하여금 사제감에 납부할 진주의 대구어를 가로채 팔아 면포 8동을 얻었습니다. 이 가운데 100필은 문장수와 정막동에게 빌린 것을 갚고 일부는 박영생의 대구어 값으로 줬는데 이런 식으로 윤은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경희의 주장은 자신의 집을 산 자금이 윤은로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었는데 윤은로가 집을 빼앗으려고 가진 방법을 쓰자 경희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사헌부의 고소에 어떻게든 억울함을 풀어보고자 했으나 무비에 불과한 신분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았는데 사헌부는 사건을 대충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경희는 다시 사건의 핵심 인물이 박영생이라며 이들을 직접 신문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성종은 경희의 주장보다 윤은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편이었습니다. 윤은로는 2조 참판 시절 박납으로 비방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그가 또다시 박납할 리는 없으리라 확신했고 경희를 윤은로의 첩으로 이해했습니다. 비록 창녀지만 윤은로와 같이 지낸 지 2년이 넘었는데 그녀가 첩으로 제대로 처신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질타해 지아비를 사헌부에 고소해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은 풍교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성동은 경희와 윤은로의 고소 사건에 대해 먼저 한성부에서 조사한 후 누구의 죄가 큰 것인지를 정하겠다고 답을 내렸는데 사헌부에서는 성동이 경희를 첩으로 본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헌부 지평 유인홍은 여러 법 조항을 조사해 경희를 윤은로의 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는데 이미 윤은로가 경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먼저 윤은로의 방납한 일을 신문에 일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되자 임금은 윤은로의 사건을 한성부로 옮기도록 직접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헌부는 이 사안은 한성부에서 국문할 일이 아니며 방납과 관계된 일도 원래 한성부의 소관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는데 성동은 방납 혐의를 믿지 않았습니다. 왕은 윤은로의 일을 한성부에 내린 것은 의금부에는 이미 갇힌 자가 많고 형조에도 추국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박영생의 처가 상원의 허물을 대사원에게 돌렸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한성부에 옮겨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는데 이런 성동의 처리에 대해 이견이 많았지만 성종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동이 한성부로 옮기라고 명한 지 이틀이 지난 6월 13일 대사원 정경조, 지배 민사건, 장령 민희, 지평 유인홍이 조목조목 문제점을 아뢰었지만 성종은 여전히 윤은로의 편이었습니다. 창년을 첩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지만 윤은로보다 경희의 죄가 크다. 경희는 버림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옛 가장을 고소했다. 이 일은 지극히 박정하고 악독하다. 박영생의 저는 대사원에서 경희와 함께 조사한다면 서로 친인척이라 상피된다고 지적해 부득이 한성부로 옮겼다. 그러나 윤은로가 방납했다는 일을 추문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면 대사원과 상피되지 않는다. 경희 사건의 논란은 상피제로 옮겨갔는데 정경조는 사헌부에게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사헌부 관리들이 법을 집행하는 관원으로 피험하지 않아야 하는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일에 윤은로의 방납한 일을 사헌부에서 추국해 거의 마친 상태였는데 박영생의 아내가 상언을 한 것은 사헌부를 꺼려 다른 부서로 옮기려는 술책에 불과했습니다. 정경조는 경희가 가장을 고소한 것은 그른 것이나 윤은로의 불법한 일도 풍교에 관계가 있다고 보아 사헌부에서 추국할 수 없다면 사간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례를 봐도 풍교에 관계된 일을 한성부에서 추국한 일이 없었는데 이에 성종은 한 발 물러서 윤은로 등을 국문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사헌부 지평 유인홍은 경희의 고발 사건보다 윤은로의 방납 사건을 먼저 처리할 것을 청했으나 성종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음 날 유인홍은 자신의 뜻과 사헌부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며 자신을 다른 부서로 옮겨주길 청했는데 성종은 유인홍의 청이 잘못되지 않았다면서 유인홍을 다른 부서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유인홍의 부서 이동을 보면서 사헌부 대사원 황사효도 피험하기를 청했는데 원고는 고문을 하고 피고는 탄원에 의해 고문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성종은 사헌부의 관료들이 연이어 피험하기를 청하자 말렸는데 먼저 경희를 고문한 다음 박연생을 고문하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대신들의 피험 요청을 철회할 것을 명했습니다. 왕의 직접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6월에 시작된 경희의 논의는 10월이 되어서도 계속 이뤄졌는데 대신들의 시각과 왕의 입장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종은 이 사건을 경희가 꾸민 이야기라고 보았는데 경희가 다른 계집종인 송이에게 복초하면 면포 20피를 주겠다고 유혹했으니 경희만 처벌하고 박연생은 신문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성종은 이 처리 방법이 옳은지 의금부에 물었는데 12월 5일 의금부 판사 이극균 등은 경희가 고소한 것을 밝힐 증거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박연생과 송이가 경희에게 유혹당했다고 말하더라도 또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같이 죄주기를 청했으며 경희가 사건을 꾸민 것으로 아뢰었는데 성종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을 내렸습니다. 사헌부에서 재상이 방납한 일을 가볍게 폐기할 수 없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추국하게 한 것이다. 이같이 몹시 추운 때에 혹장을 받다가 죽는다면 옳지 못하니 아울러 폐기하도록 하라. 경희의 고소사건은 6개월에 걸쳐 진행됐는데 아이러니하게 원고는 4차례에 걸쳐 매질을 당했지만 피고는 한 번도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창기로 출발해 4명의 남자의 첩이 되었던 여자인 탕문화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노비와 첩 사이를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어떤 남자도 그녀를 한자리에 머물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4남자의 첩이 되었으나 어떤 남자도 그녀를 한자리에 머물게 하지 못했던 탕문화 이야기였습니다.